해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께 식사를 대접하며 공경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플러싱 위안부 추모길 조성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한인델리를 포함한 업소들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존 리오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주 상원 11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10년간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르신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곳이 있어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노던 171가에 있는 한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채 시작되기 전부터 식당 안은 발 디딜 공간조차 없이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오늘 손님들의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이 한식당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점심시간 동안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4년 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찾으며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째 계속 그거 하지만은 올해는 더 많이 오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런 분위기가 전체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많이 만연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전합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와서 먹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이분 이렇게 해주신 분한테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어버이날 효도잔치가 뉴욕 병원 선교회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플러싱 위안부 추모길 조성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개명 입법 요청안은 제출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토크 의원은 왜 추모길 요청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추모길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한인사회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지만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토크 뉴욕시 의원이 지난 2012년 2월 추모길 명명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시의회에 도로 개명 입법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추모길 조성 요청안은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아예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위안부 추모길 요청안을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시의회를 통과한 도로 개명 조례안 4건 가운데 위안부 추모길 명명안은 어느 조례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내부 문서에 의하면 도로 개명은 뉴욕시 주민이거나 태어난 시민 또는 뉴욕시와 특정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라는 사안 자체가 시의회의 도로 개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 통과된 조례안 3개를 통해 이름이 바뀐 도로는 총 149개로 나타났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추모길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당시 뉴욕 한인회의에 9월이면 추모길 명명이 확정되고 156 스트릿에서 루즈벨트 애비뉴로 들어가는 사이길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구 의원은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으며 한인사회와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에서 한인델리를 포함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은 수사 대상 대부분이 적발됐고 브롱스에서는 단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은 9월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시 주류국은 지난 2주간 뉴욕 시내 5개 보로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벌였습니다. 함정 수사를 벌인 결과 74개 그로서리와 리코스토어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인델리, 우영델리엔 그로서리를 포함 총 3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수사 대상이었던 총 16개 업소 중 15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퀸즈에서는 16개 업소 중 8개 업소가 적발됐고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6개 업소 중 3개 업소, 맨해튼에서는 21개 업소 중 5개 업소가 함정 수사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반면 브롱스에서는 16개 업소가 수사 대상이었으나 이 중 단 한 곳만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에게는 최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2,500에서 $3,000지만 반복 적발 시 주류 라이센스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9월까지 뉴욕 시내 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 10일 지역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10일 지역구 현역 의원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과의 접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를 관할하는 퀸즈 한인사회 심장부인 11 지역구에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민주당 위원회는 최근 회동을 갖고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에게 오는 9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아벨라 의원의 11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리우 전 감사원장을 정당 차원에서 지지할 것이라는 퀸즈 민주당 위원회는 리우 전 감사원장이 출마한다면 아벨라 의원을 손쉽게 누르고 다시 민주당이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아벨라 의원이 지난 2월 민주당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주 상원에서 공화당과 협력해 다수당을 차지하는 독립민주 컨퍼런스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존 리우 전 감사원장이 공직 생활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정치 기반과 인지도가 뛰어나 아벨라 의원과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우 전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 시립대 버로칼리지 대학원에서 공공정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컬럼비아 치대생 이지원 씨가 실종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3일 오후 허드슨 강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이지원 씨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의 시신을 검시소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이틀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가 과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실종 당일 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휴대전화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투신 자살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학 전문가들은 시신 부검 결과 폐에 물이 차 있을 경우 투신 자살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는 타살 후 시신 유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이 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걸려왔던 전화에 캘리포니아 번호가 찍혀 있었던 점을 미루어 납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타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오빠 매트 씨는 이 씨 실종 후 사립탐정 고용을 위해 모금 웹사이트를 개설해 87,000여 달러를 모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이날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씨의 죽음을 알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뉴요커들의 연소득은 2.5% 올랐지만 아파트 임대료는 평균 11%나 인상됐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욕시에 앞으로 10년간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을 위협하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부족 현상은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예산 411억 달러의 서민 아파트 프로젝트는 시정부 13개 부서와 개발사 200여 곳이 참여하며 시정부가 82억 달러를 투입하고 민간 자본으로 300억 달러를 조달합니다. 나머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서민 아파트 신축에 111억 달러는 기존 서민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재임 12년 동안에는 16만 5천 가구가 공급됐었습니다. 시정부는 개발사들이 아파트를 신축할 때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민 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서민 아파트 개발사에는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하실과 차고 개조 후 임대도 안전 기준만 이행한다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 동결이 올해 안에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렌트 인상률을 줄이기는 했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의 빈곤층을 위한 정책 실행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열린 뉴욕시 렌트 안정위원회 회의에서 렌트 인상률이 1년 리스는 0에서 3%, 2년 리스는 1.5에서 4.5%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0205관 시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렌트 동결 소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세입자 대표들은 생활비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렌트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찬성 8, 반대 1로 인상률은 결정됐습니다. 최종 결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위원회는 1969년 창립된 이래 매년 렌트 인상을 허용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리스가 4%, 2년 리스가 7.5%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렌트 인상분이 같은 기간 재산세, 유틸리티, 보험 등의 인상과 비교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렌트 안정법은 1947년에서 1974년 사이 지어진 6가구 이상 아파트나 1974년 이후 신축 또는 개보수가 된 3가구 이상 아파트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